자, 보도록 합시다. 화법과 장문. 네. 네. 엄매 화법과 장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읽어보죠. 가장 먼저 이제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뭐고, 이제 서로 이제 뭐를 더 양보를 하고, 뭐를 자기가 이제 포기를 하고, 뭐를 얻어내는지 그런 발화 과정에 좀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땡땡시 다목적 센터 대여를 신청하셨는데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협상의 포인트가 되겠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리 연합의 대표고 친구는 부대표고요. 우리 과학 동아리 연합에서는 매년 과학 축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 축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학교 동아리 연합 행사라면 소속된 학교 체육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쪽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발화의 의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대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동아리 수가 아무래도 동아리 수가 많아서 이제 부스가 만들어서 너무 협소하다.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이거에 대한 반박이 되겠죠. 이거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여기를 빌려야 되는 적합한 근거라고 되겠죠. 2년 전부터는 시민들로까지 확대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학교보다는 전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이 결국 뭡니까?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뭐다? 주민 전체의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목적 센터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빌려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했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학생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것이니까 충분히 공익적 묘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익성을 이제 반박의 근거로 이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의 참가비를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를 할 것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공익성에 대해서 반박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기부 활동도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다목적 센터는 문학적 생활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므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자꾸 이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체험 창구는 뭐냐면 그렇죠. 이 앞에서 얘기를 이미 해줬거든요. 모든 주민들입니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학생에서도 초중도 왔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렇다면 대응가 가능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 허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 학생들이 격파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체험 구체적인 이제 요구가 있죠. 구체적 요구. 그래서 허락이 떨어졌고, 또 전시나 대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기간은 네. 그래서 이제 방 개수, 그다음에 1층 로비와 강당, 그다음에 기간까지 이제 세 가지 기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는 이제 허용이 되고 뭐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나가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행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네, 강당과 소회실을 대여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 오케이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오케이를 해주겠다. 이 부분 오케이다. 하지만 다목적 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2일 이내다. 2일 이내. 그래서 이제 뭐는 된다. 니들이 얘기하는 이 앞부분, 요 앞라인은 이제 오케이다. 하지만 이 4일은 이제 2일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과 같은 규모 4일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2일만 운영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오후만 진행이 되니까 4일 좀 해달라. 그래서 3일 이상 대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시에 관련된 사무나 축제와 관련된 경우는 3일 이상 대항 사유가 있다.
이번 활동은 주요 테마가 그거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3일 이상은 빌려줄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이거나 이거여만 한다. 그럼 이제 이거랑 엮어야겠죠. 그래서 억지로 이유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표방하는 생태 중심 도시라는 테마와 관련된 활동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걸 이제 연결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처음에 4일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3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3일을 대여하되 마지막 날 절반 이상의 부스에서 생태와 환경에 대한 체험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일 대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는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체험 부스 하나를 더 출시할 수 있는 소외실이 추가로 되어야 할 것 같고 추가되는 체험에 필요한 물품도 별도로 구입한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체험 부스 하나 더 내놔라. 그리고 물품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 정도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소외실은 안 된다. 이미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는구나. 이런 결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소외도 추가 대화보다는 그죠? 인원이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구매 부품이 남이 많은 거니까 그럼 홍보 좀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홍보의 기회라. 그러면 공개 강좌가 있으니까 안내장을 배부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최할 수 있어서 좋네요. 뭐 다시 3일 뒤에 체험 행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나가 포인트인 거거든요. 지금 이쪽은 아직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더 얘기를 해보겠다. 추후 논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정돈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좀 보죠. 보기는 협상을 하기 전에 학생 1과 학생 2가 작성한 메모이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던 얘기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 건물이니까 분명히 이 공공성 차원에 대한 장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꺼뜨리고 특히나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부를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추구하는 정책, 여기죠.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사고 위험이나 운영 미숙 등을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들은 없었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수능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특징 우리 저녁에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상황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세 가지가 이제 들어오는데 하나가 이제 부스 더 설치해야 되고 물품도 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다. 이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다. 그래서 3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풀면서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대로 읽으면 이 정도 난이도의 패턴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A를 고려하여 기억에 대한 담당자 1과 학생 2의 간의 입장 차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바로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뭐 보도록 하죠.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학생 2는 행사 참가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담당자 1은 달아가는 거 아예 행사 참가를 받죠. 이미 여기서는 틀렸고 학생 2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소외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애초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고른 혜택이라는 이미지도 좀 없고요. 뭐 소외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되게 거슬리네요. 오히려 이제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기억이 공익성 그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 학생 2는 행사로 얻어지는 이익이 시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벌써 틀렸죠. 시민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 플러스 이제 ETC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 2는 행사로 얻은 이익이 소외계층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효용을 얻는 것과 이게 답이겠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발화의 구도 자체가 요거를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성이다. 그래서 내가 뭐다 참가비를 받을 거고 그래서 기부를 할 거다. 하지만 기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더 중요하다. 많은 시민들이 중요하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찍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37번도 보도록 하죠. 협상 전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2는 통상적인 건당 대여 기간 이 이틀 전제 조건 우리 시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히 괜찮고요. 담당자 1은 자신이 하는 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렇죠. 뭐는가. 근데 이런 것도 기억이 나야 되거든. 내가 그 날짜 거기에서 이제 추가 공간은 대여가 불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걸 니들이 도와주는 거니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어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시민들은 지원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미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 2는 공간 대여 기간에 대한 상대방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공간 추가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래서 3일하는 거 오케이인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충분히 괜찮고요. 학생 2는 기간 축소라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 우리가 원래는 4일을 제안했고 이거 안 하면 이거 물건들 많이 남으니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담당자 2는 체험 물품 구매과 관련된 거절하는 대신 이거 아니네요. 이게 거절한 게 아니라 뭘 거절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미지죠. 여기. 하지만 소외지 추가 대여는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가지로 제어를 했는데 하나는 오케이고 하나는 이제 수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그런 이미지인데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 거절하면 좀 곤란한데 그럼 사실 이거보다는 홍보가 더 걱정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홍보를 하게 도와줄게. 이런 식의 구조가 이제 이 협상이라는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니은에서 이루어질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대상, 장소 다 괜찮네요. 이제 뒤쪽에서 나왔었던 이 부분들 여기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대상, 내용, 홍보, 체험 물품 이런데 결국 이제 되게 거슬리죠. 남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없는데 벌써 1번에 두고 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는 취업생들이 예상 독자로 하여 쓴 글의 초고이고 나는 가의 글쓴이가 초고 작성 후 수집한 면접 사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봐야겠네요. 근데 봐봐.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나는 가의 글쓴이가 초고를 만든 다음에 수집한 사례란 말이야. 이걸 쓴 다음에 이걸 수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초고를 쓴 다음에 이 수집된 내용을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그대로고 뭐가 수정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사람이 갈리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유리할까? 질문. 다른 변수가 없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탄탄히 갖춘 사람의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높다. 하고 싶은 말이 벌써 보이네요. 뭘 가져야 된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포인트다. 그러나 역량이 동일하다면 결국 면접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똑같다면 면접 능력이 결국 중요하다. 이 글은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땡땡 기업에 최종 합격한 필자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면접 답변 중에 실전에 활용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면접 답변 실전 활용이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능하다면 면접 답변은 두 갈식으로 구성한다. 이제 두 갈식과 미갈식이 있는데요. 머리 두자와 꼬리 밑자입니다. 그래서 두 갈식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면접은 제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답변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해야 하고요. 나머지 것들을 제시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나중에 제시하다 보면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 말을 끊거나 부정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이유겠네요. 말을 끊거나 평가를 이상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음으로 면접자가 면접 대상의 능력이나 직무적합성을 설명을 직접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구체적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저는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왜 내가 일을 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제시한 뒤 그 경험에서 얻은 성과나 배운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성과나 배움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은 면접자가 면접 대상의 역량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포인트는 구체적이죠. 구체적. 그리고 어지간하면 뭐다? 연관된 경험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편 자신의 약점에 대답할 때는 솔직함을 바탕으로 현재와의 연관성을 언급한다. 지금 계속 연관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죠. 솔직함. 면접 대상이 제출한 서류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객관적 사실이 있을 수 있고 면접자가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죠.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는 구체하게 변명하는 모습보다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지금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하거나 반대로 그것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정? 변명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끝으로 면접에는 면접 대상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주어질지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말할 거리를 이때 쓰려고 아껴두는 것은 패착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마라. 그 시점에 면접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면접자에 대한 평가가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미처 하지 못할 말이 있으면 그때까지 답변과 일관되는 선에서 간단히 하고 특별한 말이 없다면 입사를 준비하면서 얻은 배움이나 성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면접 답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였습니다. 이외에 이러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모의 면접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네요.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좀 독특한 글감들이에요. 사실 좀 이런 거는 여태까지 수능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화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참고 계신 거거든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요, 진짜 답도 없어요. 특히나 막 토론이나 토의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런 논점 파악이나 논쟁 파악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재 역시도 평소에 이제 화가작에서 나오는 글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읽어보면서 좀 익숙성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이 촉을 썼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세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진학을 했습니다. 관심이 많다. 뭐 이 정도라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 대학을 다니면서 다양한 공부와 실습을 경험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좋은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어보았을 때 디지털 형태의 교재가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보았고 우리나라 교육용 앱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서 기획자로 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괜찮네요. 애초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자기가 교육학과에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 좋은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재능이 있다는 자기 능력을 어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과의 연계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치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재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구체적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따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학교 3학년 때 교육공학 과목에서 중학교 보충 학습용 과학 교재의 수단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었다.
저는 그때 동물 캐릭터가 스토리텔링의 학습 과정을 이끌어나는 교재를 개발하는 데 지출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제가 만든 교재가 내용도 정확하고 학습 동기 유발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칭찬하셨죠. 또 학습자가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하시면서 자료나 매체를 기억하거나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동료들의 호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퉁치면 되겠죠. 구체적 사례. 근데 이제 A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 성적은 지원자의 일반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 있는데 약점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약점.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대상자가 1, 2학년 때가 극단적으로 낮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서 학업을 게을리했다. 하지만 학업 성실을 위해서 보면서 마음을 바로 잡았고 낮았던 성적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향상되었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현재의 발전된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 되겠네요. 입사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기에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100점짜리 대답이죠. 나쁘지 않는 대답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읽으면서 너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이제 앞에서 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할 것도 준비를 해두자. 뭐 이런 결들이 되겠죠. 자, 가봅시다. 39번.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오프닝 때 얘기가 됐었죠. 여기.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얘기들은 좀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잡아주시면 좋고요. 면접 능력이 면접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여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죠? 마지막에 원래는 이건데 원래는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인데 그 다음에는 면접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을 읽은 교과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여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 줄에 있었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4번 문제를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끊거나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당연한 이야기였고 글쓴이가 제하는 면접 답변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언제인지 벌써 없네요. 예외적 탄력적. 자, 얘기가 이제 어떤 글감이냐면 원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데 근데 이게 꼭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이게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뭐냐? 이때는 이런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하고 있죠. 뭐 굳이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라면 이런 뉘앙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알 수는 없으므로 알게 둔 건 패착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너의 뭐가 필요하다?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앞에 이야기를 다 하자라는 게 이제 주제였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면접 방변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을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다 다 얘기를 하고 이때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뭐 면접 답변 방향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탄력적이라는 이미지도 이번 기회에 좀 갖고 가시면 좋겠네요. 40번. 가를 보완하고자 할 때 나의 A씨를 활용하는 방법. 가를 보완한다.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례,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약점,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정리 멘트네요. 그래서 기억이 적용된 면접 답변으로 A를 활용한다. 괜찮고요. 기억이 뭐야? 두 갈씩. 이거 아니죠? 두 갈씩이 아니에요. 이것도 두 갈씩이 아니고요. 이것도 두 갈씩이 아니네요. 전부 다 두 갈씩으로는 적용이 괜찮지가 않네요. 전부 다. 그죠?
그다음에 니은이 면접된 방법의 예로 B를 활용한다. 니은. 구체적인 경험이니까 A를 쓰는 게 괜찮겠네요. 근데 B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잘못됐고요. 그래서 B는 약점에 대한 이야기는 맞겠고요. 디귿에 적용된 면접의 답변의 예로 약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B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B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문제를 풀기 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짜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제 동작을 할 때는 A, B, C도 이제 매칭되어 있으니까 너무 쉽네. 너무 쉽다. 41번 나의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A 디테일 B 약점. 이게 정리하면 될 거고 모두 질문한 이유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는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지원자의 일반적 역량과 상관관계 높은데 너는 낮다. 그러네요. 괜찮네요. 1번 벌써 1번에서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인성이라든지 뭐 구체적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인트가 되는 거긴 한데 1번이 너무 명확하게 맞는 얘기라서 팩트체크 문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답변을 계획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OX 문제네요. 있었나 없었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있었고, 네, 교육학부 있었고. 이게 경험이 있긴 한데요. 이거 되게 처음에 동그라미 칠만 하네요. 이것도. 근데 이거 마지막에 있었고 이것도 있었네요.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동그라미 5개가 치인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거슬려야 되냐면요. 얘가 되게 거슬려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중학교 보충용 과학교재 소단원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었다. 근데 얘가 직접 얘를 가르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아이의 성적을 올린 경험을 받은 게 아니라 교수님이 칭찬을 하고 동료들도 호평을 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도에서 좋은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찍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충분히 인상적으로는 되게 괜찮거든요. 다섯 넘버링 다. 그럼 그때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읽는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 처음에 찍어내는 게 좀 중요한데 실제로 뭐 속도적인 부분들이나 뭐 분위기적인 부분들이나 인상적인 부분들이나 넘어갈 수 있는 넘버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할 줄 알아야겠죠. 자, 마지막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쓰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문이니까 뭘 요구하는지 봅시다. 인사했죠. 선택 이건이 적어 개설되지 못한 과목을 주변 학교와 공동 교육 과정으로 개설한다는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블럼이겠네요. 이게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요구가 있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얘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내가 그냥 떼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보다는 실험 위주의 과학 과목성을 제한합니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겠네요. 주장하는 바. 건의하는 바. 내가 무조건 이걸 해줘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려움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건의한다. 우리 학교는 이공계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 과학에 대한 흥미도 높고 과학교과 관련된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론 위주의 과학 수업이 많아져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요. 지루함을 느껴서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험 위주의 과학 과목을 개설하여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 체크할 만하죠.
물론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를 통해 실험을 하긴 했어도 대부분 일회적이나 흥미 위주의 실험만 진행될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네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안 했다인 거죠. nothing은 아니라 하긴 했다. 실험 위주의 과학 과목 개설은 지속적이면서 수준 높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현재는 심화된 이론 위주의 과학 과목을 개설하자는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하지만 기대와 맞지 않아 개설된 과학 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다. 이게 쉬운 방법이고 이것도 맞는데 나는 뭘 했으면 좋겠다.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수의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론 중심의 심화 과목이 아닌 실험 위한 과목을 개설한다면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사실 힌트가 이미 앞에 있거든요. 이런 수업 만족도를 이미 이게 있어요. 수업 만족도를 이제 올릴 수가 있다.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글쓴이를 포함한 여러 학생의 경험과 요구를 활용해 건의 내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맞고. 특정 교과에 대한 학생의 선택에 주저리는 이유 없네요. 네, 끝났네요. 건의 내용이 실현됐을 때 발생한 긍정의 효과가 있었고 예상 독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정중한 말투를 통해 오프닝. 글쓴이의 제사 제안과 대안 내용이 실현됐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해. 조금 거슬리는데 부정적 측면이 있었나? 나 못 찾았나? 다른 논의가 개론되었을 때 여기 있었죠. 네. 만족도를 올리기 어려울 거다. 이쪽이죠. 그렇죠. 잘못 읽었네. 이제 2번. 그다음 보죠.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럼 이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 안전사고, 하지만 안전하다, 흥미롭다, 함께 배울 수 있다. 잠시만요. 포인트는 결국 뭡니까? 여기 있는 수업 참여도와 수업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미리 똥 싸는 거죠. 이거가 문제점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안전하다. 뭐 이런 구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되게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뭐 이런 거고. 이론 수업이 많아서 지루하다. 이런 얘기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봅시다. 가를 활용해 3문단은 실험 위주의 과목 운영과 관련된 우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해결 방안을 추구한다. 너무 괜찮네요. 우리 아까 전에 살짝 봤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응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었다. 이렇게 약간 저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가와 다를 활용해서 내문단의 실험 위주의 과목에 비해 심화된 이론 위주의 과학 과목에 갖는 장점을 주고. 벌써 틀렸죠?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벌써 틀렸죠. 이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실험 위주를 해야 되는데, 그죠? 실험 위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심화된 이론 위주의 과목을 갖는 장점을 추가하면 안 되겠죠. 애초에 논점도 어긋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건의하는 길의 마지막 문단의 글은 이제 글의 주요 내용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이제 실험 위주의 것들을 얘기를 하자. 플러스 비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겠네요. 이론을 심한 수업을 수강하는 게 많은 말도 안 되고요. 수업 소장 아지트가 아닌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저의 건의가 수용되어 괜찮네요. 교과 수업 시간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학생들 회사 요구해서 과목에 요구해서 많은 돈을 확신합니다.
생각의 날개가 펼쳐지는 비유가 있네요. 근데 봐봐, 글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4번을 찍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글의 주요 내용을 비유적 표현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건의가 수용되는 수업에 대한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지. 그죠? 이쪽에서 나온 거야 지금 비유가. 그러니까 비유가 나왔어도 이건 잘못된 비유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긴 위쪽에 이제 비유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위쪽에 비유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것도 없고요. 비유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겠네요. 그죠? 이런 넘버링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틀리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요 전제 조건들을 그냥 대충 읽어서 그래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지를 한다고 해서 1, 2초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막 읽어버리면 어차피 손해고 틀리면 이제 답이 없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